볼보 XC60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게 도대체 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저는 가장 큰 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솔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새로운 모델 드디어 나왔어요. XC60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야 근데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 기존과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졌어요. 이번 25년형으로 넘어오면서 저공해 2종을 인증받았어요. 저공해 인증? 이거 뭐 하이브리드나 받을 수 있는 뭐 아니면 전기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저공해 2종을 받으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 서울시 그 혼잡 통행료라고 있죠. 길 막힐 때 그 나온 통행료 100% 면제고요.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항주차장 50% 할인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연비가 0.5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B5나 B6는요 기본 그냥 옵션의 차이고요. T8로 넘어가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뀝니다. B5, B6는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야. 약간 보조해주는 전기 모터 약간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리터당 9.4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9.9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 엔진이나 미션이나 뭔가 파워트레인이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300마력에 41토크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연비가 달라졌을까? 그래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살짝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출력도 그대로고 배출가스에 관련된 뭐 이런 로직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연비도 좀 좋아지고 배출가스도 좀 더 달라지면서 저공해 2종을 인증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볼보 이거 XC60의 보닛을 열면 많이 열리지 않아요? 이러면 좋은 게 정비성이 좋아요. 정비사가 정비할 때도 번거롭지 않고 그냥 좀 더 수월하게 AS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볼보 리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볼보를 타는 분들은 보수적이다. 볼보를 타는 분들의 성향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무슨 볼보 타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냐? 아니다. 제가 볼보 센터를 갈 일이 좀 있거든요. 왜? 폴스타 타잖아. 폴스타는 볼보랑 센터를 공유해요. 폴스타 문제 생기면 이제 볼보 센터를 가는데 분위기가 달라. 그 어떤 분위기가 다르냐면 약간 BMW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좀 약간 활발해. 뭔가 되게 좀 역동적이고 사람들도 되게 활발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고상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막 사람들 프라이빗한 공간에 해가지고 막 조용히 책 보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볼보는 되게 정답고 사람들이 되게 젠틀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이거 네 뇌피셜 아니야 하지만 제가 볼보 센터 갈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볼보 타는 분들 하나하나 다 보면 제 주변에 볼보 타시는 분들 한 5분 정도 있거든요. 다 하나같이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성향이 차주들과 되게 잘 맞는 브랜드가 이 볼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볼보 XC60 이게 인기가 많냐? 이게 뭐가 인기가 있냐? 뭐 나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게다가 이 볼보차 영상을 찍으면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왜 사냐? B6의 브라이튼 막 이러면은 한 7,000에서 7,400으로 넘어가거든요. 트림에 따라서. 그럼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이거 볼보 왜 사? 뭐 더 좋은 것도 많잖아 하지만 다릅니다. 수입차 판매량 지난해 1등 했어요. 게다가 올해도 한 7월까지는 수입차 판매량을 1등을 차지하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꾸준히 잘 팔려요. 이거 지금 경기가 좋아서 웬만한 차 막 즉시 출고되고 막 대기기간 없는데 볼보 XC60은 아직까지도 대기기간이 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재미났던 게 작년 한참 대기기간이 길었을 때는 중국 청도시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일시적으로 들여왔어요. 작년 한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없어요. 지금 이제 스웨덴 거밖에 안 들어오는데 반발이 심하지. 볼보 하면 스웨덴인데 스웨덴에서 제작해가지고 들어왔던 차라 중국 청도시에서 생산했던 중국 차라 이게 같냐 이러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난리가 나서 나 그냥 스웨덴 걸 줘, 스웨덴 받을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볼보에서도 프로모션 비슷하게 혜택을 줬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차들은 AS 기간이 7년에 14만 킬로로 늘려줬습니다. 나는 그럼 중국 그냥 청두시에서 생산한 거 가져올래 해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분들도 있고요. 야 그래도 볼보 하면 스웨덴이지 해서 기다렸다가 스웨덴 차를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거죠. 자, 이 볼보 XC60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게 도대체 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저는 가장 큰 거는 볼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 볼보 하면 어때요? 소량 가지고 와서 할인 없이 파는 정직한 브랜드. 그 다음에 이
차 자체가 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알찬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 성향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볼보 XC60 딱 타면 재미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운전의 재미보다는 말 그대로 이 차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중요하다. 실내 승차감 푹신하고 내가 사용하는 옵션들 많아야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볼보를 딱 타면 이 실내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도 되게 중요한 게 얘가 바워 위키스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탔던 브랜드 중에 바워 위키스 볼보 들어갔던 차가 오디오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보통 다른 브랜드도 비슷한데 하이 이제 높은 플래그십 모델들은 대부분 오디오가 좋습니다. 밑에 이제 라인업이 내려오면은 오디오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 근데 볼보는 전팀 다 오디오가 좋아요. 게다가 차 크기 보면 어때요? 중형 SUV이기 때문에 2열의 실내 공간도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좁지가 않고요. 디자인도 뭐 사실 보면 뭐 토르망치를 해가지고 DRL과 뭐 크롬 몰딩 등 들어가고 이런 디자인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 기존 모델과 거의 비슷해. 근데 볼보는요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는 게 새로운 모델 나오고 펠이 나오면 막 바뀌면서 너무 달라지잖아. 그럼 어느 순간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구형 같다 보이는 느낌, 이런 게 많은데 볼보의 최근에 나온 게 뭐죠? XC90 2차 페이스리프트 됐잖아요. 게다가 EX90도 나오는데 외관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타나 나중에 사서 타나 큰 변화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좀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크롬 몰딩들도 어찌 보면 이거 되게 좀 소위 말하는 좀 촌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볼보는 이 크롬 몰딩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좀 잘 맞는 색깔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볼보가 참 일을 우리나라에서 잘해요. 만약 이게 그 볼보 코리아가 이렇게 일을 못했다면 지금의 볼보 이미지가 좀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휠 디자인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만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 조금 이제 바꿔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비슷해요. XC60도 그렇고 90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냥의 뿔 뭐 약간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좀 독서를 해보자면 사실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볼보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 이 차를 사는 사람들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클래식하고 모던한 분위기, 약간 뭔가 좀 화려하진 않지만은 다부져 보이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볼보는 그런 구성이 되게 알차게 들어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중형 SUV다 보니까 웬만하게 들어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러기지 스크린, 그다음에 수납 공간도 이쪽에 밑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 키트도 있고요. 요거에 이런 식으로 걸면은 밑에 수납 공간 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거 찌찌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 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B5, B6 그냥 이 차이는 휠, 실내 옵션 이런 것들 차이라고 보면 되니까 웬만하면 크게 다르지는 않기는 합니다. 이어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동을 걸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나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죠. SUV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2열에 딱 앉았을 때 뭔가 좀 개방감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XC60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간이 엄청 넓은 차는 아닙니다. 뭐 경쟁 모델 중에 넓은 차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탔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2열 시트도 좀 위로 올라와 있고 바닥도 좀 밑으로 움푹 파여져 있어가지고 딱 탔을 때 착장감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가죽, 볼보도 프리미엄 브랜드고 이 가죽의 질감이나 이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액에 대해서는 퍼포먼스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실내 들어가서 가죽의 촉감이나 이런 푹신한 이 느낌은 이 웬만한 경쟁 이 금액대 차들에 비해서는 따라올 차가 없어요. 게다가 얘가 천연 나파 가죽이거든요. 이 소재에 대한 거는 아쉽진 않다. 게다가 이제 이 송풍구도 B필러에까지 같이 있어요. 보통 이 급의 B필러 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도 있고 이쪽 B필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고 컵홀더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 팔걸이의 위치도 꽤 괜찮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소재들도 좀 차이를 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앉아있는 엉덩이나 요 밑에는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의 시트인데 요 위에 암레스 손이 걸려있는 요 부분은 살짝 미끄러움을 방지해주는 소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차이를 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걸이 했을 때 잡아주는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내는 되게 어찌 보면 올드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우드 트림도 그렇고 요즘에 이런 우드 트림 잘 안 넣거든요. 근데 어때요? 일반 소비자분들 봤을 때는 이거 별로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우드 트림이 볼보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쁘진 않지만 뭐 나름 무난하다. 그러니까 이 볼보는 좀 달라요. 어떤 게 있냐, 이게 실제 오너분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데 XC60 자체가 워낙 오래 기다리니까 약간 연식 변경되면 다른 브랜드는 막 기다리거든요. 뭐 어떻게 바뀔지, 뭐 연식 변경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많이 오를지, 뭐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데 볼보는 변화의 폭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바뀌어도 살 거고 아니면은 뭐 가격 변동이 많이 없을 거 아니까 그냥 무덤덤합니다. 바뀐 거 없네? 아 뭐 저공해 이종? 개꿀. 이런 것도 있어? 연비도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거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살 거니까. 이 우드 트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수납 공간은 실제로 뭐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게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뭐 이게 수납 공간이 있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비하면 수납 공간이 요즘 작아요. 요즘 나오는 브랜드들은 이 수납 공간을 막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막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XC60은 수납 공간 자체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이 크리스탈 기어예요. 이게 스와로브스키랑 이제 협력을 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불빛이 막 퍼져 나와서 은은하게 은하수처럼 지금 보이는데 아니면 약간 북극에 있는 오로라? 이런 느낌도 좀 나서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오디오는 말할 필요가 없죠. 좋죠. 딱 앉으면은 진짜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게다가 이 T맵 입전용 뭐 볼보가 항상 미는 건데 이거 좀 애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굳이 어렵게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또 AI와 또 연동돼서 아리야 오늘 날씨 몇 도야? 오늘 광교 일동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4도로 어제처럼 많이 덥겠어요. 아리야 아주대학교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음성 인식을 통해서 길 안내까지 가능한 거죠. 이게 음성 인식률이 98%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따로 내가 그냥 이 디스플레이 터치하지 않고 그냥 불러가지고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볼보라 그러면 주행이 재미없고 운전이 좀 답답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 웬만한 차에는 모드 변경하는 게 다 있잖아요. 뭐 스포츠 모드 아니면 컴포트, 에코 그냥 모드에 따라서 약간 로직이 변경해가지고 RPM을 줘 사용한다든지 악셀 브레이크, 이 핸들의 이런 반응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좀 운전에 대한 요소들이 있긴 하거든요. 볼보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볼보는 차라리 그런 기능을 넣어줄 바에는 조금 더 이 소재를 좋은 걸 넣어서 딱 탔을 때 좀 더 편하게 실내 편하게 탈 수 있는 거를 신경 쓴다든지 오디오 좀 더 좋은 거 넣어줘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순간이 오디오와 시트를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쉼터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XC60 타면은 무차가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반대로 운전자 성향이 좀 더 나는 편하고 편함이 다든지 승차감 이게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촉감, 스피커에서 나오는 우아한 그런 사운드 소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풍절음의 음연 소음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딱 차를 탔을 때 엄청 편하고 엄청 이런 건 아니지만 탔을 때 차 괜찮네? 차 조용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볼보예요. 뭐 독일 3사보다 가성비도 좋고 차 완성도도 나쁘지 않고 달리는 거 좋아하냐?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지만 차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무조건 볼보 사라고 합니다. 큰 차 원한다? XC90. 아니다 적당한 거 사고 싶다? XC60. 컴팩트한 거 XC40. 그리고 S90도 차 나름 진짜 괜찮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좀 그 확실한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냥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 차 좋다고 했으니까 이 차가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를 소개하는 유튜버도 뭐 인플루언서도 기자분들이라도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성향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실제로 사고 좋아하는 분들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차주님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 차 어떻게 생각하냐? 이 차 왜 샀냐? 이거 어떤 매력이 있냐? 이러면 그 차를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XC60이 운전이 또 재미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이 뭔가 드라마틱하고 이러지 않지만 출력이 답답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300마력에 41토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름 중형 SUV의 300마력이다? 이런 가속력이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나가요.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8단 자동 변속기와 이
조합이 꽤나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들 뭐 8단 변속기냐 7단 변속기냐 뭐 이 미션이 뭐냐 뭐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볼보 타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큰 틀에서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합 자체가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변속하는 타이밍도 되게 일정하고요. 보통 이런 변속 충격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변속 충격도 없이 되게 부드럽게 변속이 되죠.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이게 변속되는 게 뭐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차를 탈 때 이런 신경 쓰이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행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차라는 게 잠깐 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타야 되고 장거리도 가야 되고,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차를 타는 데 있어서 되게 피로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연비도 9.9라고 했지만 볼보가 실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 B6나 T8로 넘어가야 되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T8로 넘어가게 되면 금액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일드와 다르게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8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B6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이런 조합 자체가 밸런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B6만 해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해도 연비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유가 있고 나는 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EV 모드가 너무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T8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하면서 느끼지만 뭐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절대 답답하지는 않죠. 이 볼보는 이 300마력이라는 이 마력이 언제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느냐, 단순히 뭐 차를 좀 시원하게 뭐 출발할 거다, 뭐 가속할 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악셀을 깊게 밟지 않는다면 RPM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저 RPM에서도 변속이 빠르고 굳이 RPM을 많이 안 쓰니까 연비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RPM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이 사운드, 그러니까 엔진의 소음 역시도 많이 안 들어와요. 물론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바닥 플로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무 패널 이런 쪽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엔진 사운드가 엔진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좀 크거든요. 이 RPM 소리가. 근데 지금 볼보는 RPM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에서도 조용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가 좋으니까 굳이 이런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노래 들으면서 클래식 들으면서 탈 수 있는 게 바로 이 볼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운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이 이 배기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엔진의 사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실내로 유입됐을 때 소리가 듣기 싫거나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운드 소리가 나름 그래도 달리고 있구나라는 역동적인 느낌도 전달을 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자, XC60 25년형 새롭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원래 이게 비교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달라진 게 워낙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독으로만 촬영을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한 가지 시선으로 이 차를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각 차들마다 색깔이 다 있고, 그 차를 구매하거나 그 차를 좋게 보는 분들, 반대로 나는 이 차의 취향이 안 맞으면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차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성향이 안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볼보 XC60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들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연비 0.5 더 좋아진 거, 저공해 2종 인증받은 거, 이것도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XC60은 좀 패밀리카로 탈만한 큰 차를 중형 SUV를 원하는 분들 중에 나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구성이 괜찮고 실내 고급스럽고 옵션 좋은 그런 차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XC60만한 차가 없다는 걸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멋진 차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소비자분들이 입장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단순히 뭐 전문가여서 뭐 이게 어떻게, 뭔 소용이에요. 뭔 차인데요. 그렇게 잘하거나 이러면 개발자로 갔겠죠. 그냥 겸손한 마음,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아차,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신차 구매 리스 장기 렌트 어디다? 신차 구매 길잡이 참여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여!
알파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투인원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 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 지피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